사례 모금을 어떻게들 하는가, 기부 사례 뭐 예시라고 할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 단체 사례라고 나오죠. 기부자 단체 사례 6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놨어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당한 사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영업자 모금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전주 평화복지재단에서 했던 것 예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전주 평화복지재단에서 자영업자 단체를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냐? 여러분들 식당 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인 건 틀림없는데, 오히려 그 식당들을 살려보고 좀 침체된 분위기를 오히려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를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부가 무슨 기부냐? 먹는 기부야. 돈을 현찰로 뭐 내세요 이런 기부가 아니라. 그래서 기획을 했는데, 진거릇 같으면 진거릇 백화점 노인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식당에서 자영업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진건식당이다 그러면 진건식당에 자영업자 식당 하신 분들이 20-30명이 오셔가지고 이 백화점을 어르신들을 독거노인들부터 해가지고 다 초대해가지고 장만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식사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근데 제가 얘기했죠. 뭐든지 모금을 하려면 명분을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잘난체 한다고 독거노인들 뭐 식사 대접 그게 아니고 명분을 사야 이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분이니까 뭐예요? 자영업자들을 설득해서 저들이 움직이게 하는 명분이 뭐가 있었냐? 그게 어르신들 식사 대접이에요. 힘든 어르신들. 뭐 어차피 장사 안 되는 건 장사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십시일반 해보자. 그래서 모금회 같은 데 가요, 그 코로나라든지 IMF라든지 이럴 때 훨씬 더 나온다는 사실이죠. 모금이 반대로. 왜냐하면 개미군단 모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 뭐 이렇게 동전 모금부터 해가지고 뭐 저금통 모금 뭐 이래가지고 이제 힘을 합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모금이 줄지 않을까 그러는데 오히려 140%, 150%를 달성을 하는 거예요. 100%가 예를 들어 100억이었다 그러면 150억, 뭐 300억이었다 그러면 350억 이렇게 막 잡히는 거죠. 더 초과로. 이거는 그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모금은 오히려 늘어나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명분이 뭐냐? 장사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회복시켜보자. 그러려면 식당 한 곳에 이 진거름의 어른들을 통해서 한 번 초대해 이 식당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공짜로 잘 얻어먹고 갔으면 이제 어르신들부터 아야 저기 뭐 진거름에 어디서 이번에 초청을 했는데 무슨 식당이라고 그러더라. 거기 좀 이용해 주자. 이렇게 하면 일회성에 무료 제공하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식당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들이 잘 되는데 보면 막 서비스도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입소문을 타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는 거지. 박리다매식으로 가는 거야. 막 서비스도 많이 해주면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럼 서로 힘이 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식당이 너무 힘들어. 선생님들 조금만 받으려니까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옆에 의자 하나라도 앉혀가지고 더 열기를 불어넣는 것이 사업장이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장사로 인한 회돈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보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분이 지금 1, 2, 3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힘든 와중에 자영업자의 식사대전 모금으로 이 전주 평화복지대단이 성공적으로 실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공부를 하는가? 어려웠을 때 이거 되겠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식당 가서 이런 말 하면 되겠어. 미리 포기를 해버린다. 전혀 시도를 안 한다. 두 번째 단체가 있는데, 여기 단체 이름은 굿 사장님 클럽. 하나는 여기가 지금 자영업자 식당이었고, 두 번째는 이름이 여기가 굿 사장님 클럽. 여기는 100명 기부자 모금. 그 좋은 사장님들이 100명의 사장님이 오는데 시장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100명이 아니라는 소리죠. 한 공장의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여기는 1000명의 대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사장님 혼자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다가 그것이라는 좋은 사장님의 모임 클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기부를 모으느냐, 그런 것을 하나의 기부단체의 모임을 갖게 해서 시지자체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미팅을 주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의 좋은 사장님들 모임에 이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시장님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지역사회 사장님과 네트워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장이 다 제껴놓고 발벗고 온다고. 에이? 요즘같이 선거처럼 더 하겠죠. 어디 가다가 거기 취소하고 일로 온다 이거지. 이 지역에 100명의 사장이라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거야. 웬만하면 남양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지자체 기관장과 만남을 갖고, 그러면 사장님들은 일단 시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남양주의 예를 들면 정책을 듣고 또 이런 좋은 모임을 해서 우리 100명의 사장님들이 좀 돕자, 어려운 시도들은 좀 돕자, 이런 모임이 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했죠. 서울대 도서관 지을 때도 돈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랬죠. 좋은 사장님 모임 이리 가서 뭐 5만원씩 갔어요, 10만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오히려 실패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직들은 뭐를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진건읍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6개야. 그런데 좋은 사장들 모임을 해보니까 우리 진건 지역에 공장이 한 10개 정도 돼. 그러면 우리가 한 개 지역아동센터에 한 개 회사를 연결해 줍시다. 그거를 뭐라 그랬죠? 1대1 이렇게 매칭으로 해주는 거였는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회사 한 회사가 한 개 지역아동센터를 후원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의 회사가 모여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개 단체가 한 개 시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맺게 해준 거죠. MOU를 맺게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냥 여기 평강 여기 A라는 회사 평강지원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MOU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예를 들면 뭐 하버드 제가 들어요. 오른쪽에 뭐 평화산업이면 평화산업. 그렇게 해가지고 MOU 증서를 써가지고 서로 사인을 하고, 먼저 후원을 주고받기 전에 두 사람이 MOU 딱 들고 사진 찍고, 그리고 벽에다도 게시해놓고, 회사도 벽에다 게시해놓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쳐다보더라도 그 기간을 보게 하는 거죠.
남이 아니다 이거지. MOU를 할 때부터는. 이 기관도 잘 돼야 되고 이 회사도 잘 돼야 돼. 서로 윈윈이 되도록 그렇게 MOU를 맺으면 되겠죠. 그러면 나 같으면 지금 이런 예를 들면 구사장님이 시장님이 오신다 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초청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징그러면서 모인다 그러면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 MOU를 다 써가지고 6개 시도장님으로 오라고 그래. 이 모임에. 그래가지고 직접 도울 1대1 사장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게 하고 촬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의 사장 앞에 인증을 하는 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는 여기 센터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B센터 찍어주고 C센터 찍어주고. 그런데 이벤트로 시장님하고 계속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시장님은 중재 역할을 해주고 A라는 사장하고 A라는 B라는 지역아동센터하고 3명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시장님은 사장님하고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암시적으로 보증을 하는 이 MOU를 보증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시장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죠. 없죠? 여론 행사를 하면 뭐 일회성으로 돈 뭐 얼마 받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시시하다고.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MOU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역 남양주 신문부터 경기일보부터 전체적인 전파력을 타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진 찍어서. 자, 100명의 좋은 사장님들과 시장님을 모시고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것에 MOU를 맺게 하다. 쫙 전파탄다. 자, 그러면 우리 A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 좋아요 뭐 선전하는 그런 것보다는 간접적인 선전이 먼저 전국을 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진하고 이제 쫙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전파력도 꼭 뭐랄까 바이러스를 타요. 행복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B라는 신문 기사가 이거 우리도 좀 공유하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B라는 신문사 또 줘. 또 이러다 보면 중앙일간지에서 그거 지방에 나왔던 거 소식 좋은데 우리도 좀 공유하자. 그럼 팩스로 막 넣어줘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전국의 신문이 좋은 뉴스로 파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퍼지다 보면 또 뭐예요? 누가 YTN 뉴스에다가 시청자가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에서 지방 소식에서 또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신문 전파력 그리고 이제 영원히 오래 전파할 수 있는 유튜브 또 딱 올리는 거지.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겠잖아요. 날짜가 오래됐다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상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큰 물꼬를 트는 일이고 모금을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모금하는데도 피안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그 의식이 있어요. 이거 뭐 몇 푼 안 되는데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창피하고 뭐 그냥 무언으로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야. 조그만 것도 우리들이 잘 서로 할 수 있도록 전파력을 타야 돼. 예?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뭐 지역아동센터가 뭔지도 몰랐는데 MOU를 하면서 알게 되죠. 그러면 벌써 남양주시의 100개 사장들이 지역아동센터가 뭔지를 알잖아. 그럼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승마장 있죠. 말권 모아오기 상금, 이 모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설에서 한 건데, 말권에서 청소하기 힘드니까, 이 누군가의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
그 마사회에서 공고를 했어요. 마사회 시합이 끝나면 사람들이 그 막군 사가지고 안 되면 공중에 대고 뿌리더라고. 그럼 다 쓰레기야. 그럼 그거 치우려면 죽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그 쓰레기 치운 것도 위탁을 주자 해서 공고를 했는데 모 복지단체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고 그 막곤 하는데 그 경마장에 파송을 보냈어요. 미션을 준 거야. 거기서 어떻게 막곤들이 끝나면 버리는지 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전광판 안에가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곤 그대로. 이기면 당연히 안 찢겠지. 이게 나가야 되니까 찢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현장 답사를 해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곤을 버리는 것 답사,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위탁사를 받으려고 가본 거예요. 경기에 졌을 때 화상을 보고 던져버리는 것이 가장 많더라.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4배를 투입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수고하게 그 작업 프로젝트를 짠 거죠.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을 가보고 답을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탁 사업하는 것이고. 또 4번째 보면은 이거는 종교계에서 하는 것 건데 이제 불교에서 하는 거 하나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그 산사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등산도 할 겸 뭐 이것도 할 겸. 요즘 전번에 막 국회의원하고 트러블 생겼잖아. 뭐 그냥 그 뭐지 입장료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뭐 완전히 뭐 이러다 뭐 비꼰투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또 위기를 당했잖아요. 빨리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사찰 스님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분들은 이제 사찰도 뭐 농사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부를 해줘야 절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그냥 시주해라 그러면 또 힘드니까 머리를 좀 썼어. 자,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12월 20일이 동짓날인가요? 동짓날 시알죽 팥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서 해먹는 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산사에서 이제 한 달 전에 공지를 하겠죠. 우리 맛있는 가마솥 저기 동지죽을 한다. 그 대신 올라와서 당신들 잡수시고 그냥 가지 말고 이제 나겐낙 통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담아서 나겐낙 통은 그냥 공짜로 주고 거기다 죽을 담아서 가지고 가게 하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겐낙 팥죽 기부 판매. 그래서 와서 올라와서 먹고 맛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뭐 2개를 사든 하나를 사든 뭐 그거는 선택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6,000개 막 10,000개 이렇게 막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내 행사가 아니라 동짓날 하루 전날 행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뭐 본죽이 맛있다 거기서 시켜먹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왕이면 사찰도 도와주고 더 맛이 있으니까 사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뭐 4개, 5개 필요한 점 다 가져가게 쇼핑백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동짓죽을 먹으면서 기부하게 만드는 거지. 이제 행사 기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사회복사. 뭐 맨날 남 따라서 하는 거 식사하는 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찻집 빌려가지고 뭐 1일 찻집. 막 억지로 가서 차 마시기도 뭐하고 이건 막 공짜라고 보내줬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매년 내가 이거를 수십 장씩 받아. 근데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짜가지고 이거는 행사를 1일 찻집도 못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1일 찻집이. 근데 이제 큰 기관들은 매년 하더라고. 명분이 뭔가 보면 뭐 노인 어르신들 뭐 난방비 보금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이 명분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매년 똑같아. 내가 명분 보니까 맨날 그냥 난방비야. 그거 하나뿐이야. 근데 난방비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시설들 설득력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명분도 좀 잘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현대백화점에서 했던 건데, 현대백화점의 80% 고객은 20% VIP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 공동모금에도 아너 소사이어티 1억씩 낸 사람 그 아너 소사이어티 그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탄연락 같은 데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하게 하고. 근데 이 현대백화점도 그 명분 있는 사교 클럽이 있다라는 거야. 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어쩔 때 나한테도 이게 막 백화점에서 뭐가 날라와. 좋은 제품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그 VIP 고객들한테는 혜택을 줘요. 2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옥션을 거의 한 15년 이상 쓰니까 VIP가 아니라 V가 3개 붙더라고. VIP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파격적으로 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산다 그럼 20% TC.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VIP 고객이거든. 그러니까 사는 사람에게 더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가를 사는 사람들은 꽉 잡음으로 인해서 고정 매출액을 올리는 거죠. 사는 사람은 종가에서 30% 할인해주면 그게 뭐 이렇게 나쁜 제품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할인을 안 해주는 제품을 30%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정적인 고객을 잡을 수 있잖아요.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그 VVIP 고객을 주는 기부 채널은 바로 이런 거. 8번째 먼저 보시면 개인 네트워크. 이게 사람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찮하게 여기더라고요. 명함. 하나 명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평생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찮하게 여기면 안 돼요. 소명받는 거, 전화, 이메일 수집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잘못 이제 흘러가게 되면 엄청난 나에게 디스크가 또 리스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 네트워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리고 다단계는 절대 나쁜 조직이 아니야. 그거를 사람을 등쳐먹으니까 다단계가 욕을 먹는 거지. 자, 첫 번째 우선 가족과 친척부터 시작해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대학 동창이라든지 또 세 번째 동호회라든지 종교 모임이라든지 사돈 팔촌까지 연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이웃, 자녀 학교의 학부모들, 마음에 맞는 직장 동료,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동창.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보면 이게 거의 다야. 우리가 많은 네트워크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잘 하려면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개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홉 번째는 지역사회. 아홉 번째는 지역사회인데 뉴스 소식지. 그래서 시청 지자체 같은 데 가면 그 자유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종교단체 같은 건 교회 게시판, 학교, 재단, 마을 공동체 이런 데는 다 게시판이 있어요. 자유 게시판. 거기다가 올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딱 그 게시판에 보니까 막 이 잡담 막 뭐랄까 상업 광고식으로 그렇게 막 범람하게 올린 데는 올리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청 소식이라든지 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하려면 자유 게시판에도 뭐 시장에 바란다 뭐 이런 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공공성을 띌 수 있는 게시판.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소식들을 올려야 된다. 두 번째, 오픈된 관련 단체 기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지역 향유. 우리 여기 뭐 주변에 보니까 뭐 허남 향유에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역에서는. 예, 예. 또 뭐 약사회, 뭐 봉사단 동아리, 시장 상가 연합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할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죠? 볼링장 가보면 볼링이 몇 개예요? 핀이? 예? 몇 개인지 몰라요? 이거 10개 아니에요? 네, 10개예요. 4개. 7, 8, 9, 10 맞잖아. 이게 이제 보링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 주장한 거 보니까 이 보링에 올리라는 거지. 모금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100개 사장님들을 만나려면 이제 좋은 굿 사장님들의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100명을 다 만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협회는 협회 임원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딱 3사람 정도 만나면 된다라고. 그러면 볼링 같으면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소린가? 볼링이 여기에 스트라이크가 나오려면 네? 우리는 요 1번에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다 넘어져서 스트라이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전체의 사장님 협회의 틀이라고 그러면 맨 앞에 사람이 예를 들면 회장, 총무, 예를 들면 사업위원장. 어떤 협회든지 요 볼링 같으면 스트라이크 나올 확률 여기 쳐야 되는 데를 요 3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여섯 3사람들만 딱 먹혀 들어가면 그 협회는 스트라이크다. 다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협회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50개가 넘으니까 3명만 잡아도 150명. 우리가 150명을 일일이 다 찾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의 사업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회장과 총무와 사업위원장 3사람 뭐라 그래가지고 대표자가 이렇게 1대3으로 만났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옆에. 그러면 이 3사람만 딱 제대로 소통을 하면 그 기관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볼링이요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것하고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칙을 아는 사람은 한 개의 연합회에 사람을 다 150명 만나러 다닐 시간에 진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3명씩 50개 기관을 협회를 만날 수 있는 거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르죠. 벌써 50배의 성과가 다르잖아. 똑같이 뛰어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다 알 것 같지만 잘 몰라. 그리고 시도조차도 안 해. 그래서 협의회를 파일을 크게 하고 회원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리더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그 협회를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해. 회비 말고 돈 한 푼도 없었어. 우리 그룹홈도 나한테 넘겨준 것이 10몇만 원. 근데 한 5억 사업을 하고 4년 만에 내가 바로 넘겨주고 이제 그리고 나온 거야. 그 사업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이제.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냐 이것이. 사업이 아니죠. 앞으로 얼마나 파이가 커질지 모르고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뭐 10억 사업이 나오든 100억 사업이 나오든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걸 안 하면 무슨 사업이 있으면 꼭 3년 동안 뭐 이렇게 그 실적이 있는 사업 그 단서를 딱 달아버려. 그래서 배제시켜버린다. 아무나 신청을 못하게 만들어. 보통은 그래서 능력 있는 팀에게 수탁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 능력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필요 없어. 우리 엄청난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 없어. 도에서 원하는 것은 3년 동안 너희들이 무슨 사업을 했고 무슨 실적을 냈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무실 없어. 한 평 없어. 상근집권 없어.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끌어들이면 되는 거야. 그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경기도 예를 들면 전체 협회를 까놓고 보면 그렇게 활동한 협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저가동에서 그룹만 내가 비교를 해봐도 저가동자가 지금 경기도만 760개야. 근데 남북이 딱 갈라져가지고 북부 남북 협의가 또 달라. 그룹홈은 다 해봤자 한 150개, 170개. 근데 하나가 돼 있어. 경기도 하나로 그룹홈 협의회. 그리고 모든 행사를 단합해서 한개 기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고 있어. 근데 760가 된다면은 나가리 돼가지고 다 개인으로 부스러기처럼 돼버리고 조직이 응집되질 않고 있어. 그러니까 뭘 해낼 수가 없어. 행사를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또 큰 거를 맡을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힘이 약한 걸로 반복되고. 그러니까 처음 맡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최소한 3년. 그래야 그 다음부터 실적을 더 크게 낼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는 이제 사업 뭐든지 떠도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뜨기만 해라라고 주시하고. 그게 처음에 뭐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는 3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지금 임원들 또 우리가 넘겨주기는 했지만 발판을 다 다져놨어요. 그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실적이고 돈을 주고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3년, 4년 동안 하면서 잠 못 자고 정산하고 간사들하고 사업위원장이 무지무지하게 힘이 든 것은 사실이지. 그러니까 힘 안 든 거 없이 어떻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냐고. 그건 도둑이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도에서 왜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1억, 2억씩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돈 줄 때 그냥 주는 거 아니야. 1억 탁 한 번에 쏘아주더라고. 중간중간 돈 안 줘요. 자기들 귀찮잖아. 애들 뭐 한 달에 매달 뭐 1,000만 원씩 쏘야 된다. 그러면 10몇 번을 쏴야 되고 정산은 얼마 힘들어. 한타 10원도 안 빼. 딱 1억이 찍혀야 통장. 응? 세금이 없어 또 이 면세사. 에? 세금 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 1억 사업 다 해라 하고 딱 줘. 근데 주기 전에 한 가지 소리를 하는데 도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나 공중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요. 경기도지사 대 협회 회장 둘이 도장을 찍는 거야. 만약에 너 사업 잘못하면 네가 다 책임진다 그 말이지. 우리도 불리하게 도에서 뭘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도 같이 도장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딱 선정이 되어지면 도지사 1명, 협회 회장 1명, 둘이 뭐 중간 과장, 뭐 국장, 뭐 실무자 필요 없어. 두 사람 딱 도장만 들어.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단 1원도 손 안 대지만 뭐예요? 감시의 눈을 봐야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이야? 회장이. 쓰기는 막 다 해가지고 기관들 쏘아주지만 네가 잘못되면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게 회장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누리는 게 회장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일꾼이요, 머슴이요. 그 개념이 정확한 거죠.
그러면 회장님 뭐 나온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뭐라고 머슴 노릇만 해요? 그러면 머슴에도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게 없나요? 아니죠. 하면서 이루어지는 성과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다 그것도 있고 이제 이런 회장 하다 보니까 이제 노예에서도 보면 이렇게 아동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도 임명을 하고 그러면 남양주시 예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5년 예산을 쳐다보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경기도만 해도 6조 원이 넘어요. 아동 예산. 응? 우리 아동 부서만 6조 원이에요. 6천억 원이 아니라 6조 원. 그 6조 원이요. 저기 뭐지? 여성가족부 그런 예산보다 훨 많아. 우리 경기도 조그마한 이 아동부 예산이 전체 부처보다 예산이 많다니까. 그러니 경기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천문학적 숫자지. 서울이 900 몇만이었지만 인구가 우리가 1400만 들어가고 있어. 네? 서울의 1.5배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이 전국 예산 중에서 제일 높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봐. 경기도 도지사가 된다라는 것은 그 다음 대선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인구수를 보더라도. 지금 그래서 내가 뭐 누가 뭐 삐까삐까하고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번 이길 것 같다. 근데 나는 한 가지 이 기득권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조직과 이 경험이 없는 사람과 1,300만 명을 이끌고 그걸 했던 사람은 그게 있어요. 기득권.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협회도 4년 동안 5억 사업하는 사람하고 다른 기관들 뭐 하려고 딱 달라붙어서 근데 여기는 뭐 해본 것이 없어. 게임이 다른 거야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들어와봤자 심사에서 떨어져. 왜? 15점을 먹고 들어가잖아. 실적 때문에. 근데 여기는 100점 맞아야 100점이지만 우리는 85점만 맞아도 되잖아. 15점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할 필요도 없어. 그 조건 제시가 그렇게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달라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 딴 데는 10몇 년 해왔대. 우리는 한 것이 없었어.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사업위원장 선생님이 목사님 해봤자 떨어지지 15점 저기 준다는데 야 그래도 우리 사업이 우리 애들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해보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따내니까 그다음부터는 파괴력이 크지. 우리 애들 위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잘하니까 도에서도 우리는 2년 차에 3년 차에 올해도 뭐 또 했으면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 소리만 내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회를 줬을 때 무시하지 말고 잘해 나가야 돼. 이게 큰 자산이고 돈이다. 그 말이죠. 자, 밑에 10번 효과적인 관계 맺기 보호링 전략 내가 아까 설명해 버렸어요. 이거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10번. 자, 1번 여기가 그러니까 1번 3번 핀을 맞추면 그러니까 보링을 그냥 던진 것 같지만 목표는 1번 아니면 저 3번 핀을 맞추기 위해서 볼링을 던져야 된다는 공이. 그래야 시너지로 넘어지면서 결국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무조건 힘으로 물어붙인다고 해서 던진다고 해서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힘을 더 줘버리면 옆에 홈으로 빠져버리잖아. 또 무서무서해가지고 공이 파괴력이 없이 서서히 던지면 또 넘어질까 말까 하다가 안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스핀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있는 것이지 공의 힘에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목표력을 1번, 3번 핀을 못 맞추면 아무리 세게 던져도 스트라이크가 안 나온다.
공격 목표를 보고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해야 된다. 자, 12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타켓이라는 게 뭘까? 그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기구를 이렇게 모금하는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데이터를 손에 쥘 수 있는가를 향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타켓일까? 문화예술 애호가의 모임, 수원 시민의 모임, 일반 시민의 모임, 예술학과 전공자의 모임, 임산부의 모임,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모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통해서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수원 시민, 수원에 사는 사람은 다 타겟트가 엄청 크기는 해. 근데 수원 시민 여러분 다 와도 됩니다 라고 하면 홍보가 그게 좋은 홍보가 아니라는 거죠. 타겟트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목표가. 지금 이 모임에 이 공간에 와야 될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를 들면 40명이라 해봐. 그럼 수원 시민 다 여러분 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다 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타겟 모임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 예술학과 전공자 그러면 줄어들죠.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만 모여들게 돼 있어요. 좋은 타겟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임산부의 모임. 그럼 지금 임신한 여자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모임.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어느 강당 하나 딱 빌리면 이제 고3짜리도 오고 앞으로 고3 될 고1, 고2 부모님들도 여유가 있는 사람 와서 들어보겠죠. 앞으로 이 학교 진학 지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궁금하니까 오게 되겠죠. 그렇게 홍보할 때는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라. 많이 넓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 생각. 자, 두 번째 타겟이 선정됐다 그러면 13번째 기부자를 그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기부자 선정하는 걸 이렇게 합니다. 거기 예 보세요. 13번. 북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니까 타겟을 만들어야 돼. 그럼 북한 굶어 죽어 가는 어린이들에게 뭘 보내는 게 좋을까? 돈 보내면 저 윗된 놈들이 다 떼먹으니까 직접 우유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럼 우유는 그렇게 못하겠죠. 네? 나눠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원 YWCA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이렇게 명분을 타겟을 삼았어요.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그럼 타겟 세워졌죠? 네. 그러면 이 분유를 누가 살 거냐를 또 택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원 상공회의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공회의소도 그럼 우리가 돈을 연결해 줄 텐데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수원 어머니회가 맡기로 했어. 그랬더니 수원 어머니회는 우유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마트에서 사냐? 아니다. 직접 수원 서울우유 대점을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하자. 그래서 좁혀가는 거야. 그러면 서울우유 대점한테 예를 들어서 북한 보낼 것 8톤차 예를 들면 10대 이런 식으로. 에? 가격 얼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원 어머니에서 우유를 사가지고 보내겠죠. 트럭을 부르고 또 트럭은 어디를 이용하고 언제 어느 시기에 저 38선을 통과해가지고 우유를 싣고 올라갈 거냐. 실제 예가 있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 살았을 때 돈으로 안 주고 소 떼 몰고 올라갔잖아요. 소 당장 잡아먹지는 못할 거니까 소 키워서 북한에 뭔가를 경제를 돈을 주고 또 한 번은 뭐 염소 떼 몰고 올라가고 한 번은 자전거 싣고 올라가고 그 하나하나 굶주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수포 옥수수 학자 데리고 올라갔죠. 또 농사 짓는 거 도와준다. 이런 것이 큰 정책적인 그런 모금인 거죠. 또 이런 거 하면은 나라들도 생생내고 싶으니까 도와주죠. 예? 아니, 북한 어린이들에서 우유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압력 넣을 거야. 안 돼. 보내는 거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민간이 나서더라도 분명한 명분을 사면 국가도 더 돕게 되지 가로막지는 못한다. 전번에 하나 가로막는 사건이 생겼죠. 우리나라에서 계속 산소 주입해가지고 삐라 넣어가지고 그 달러 넣어가지고 저들이 삐라가 떨어지면 그냥 안 주, 달러가 떨어져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가지고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달러만 받으라고 넣은 게 아니었죠. 속에 엄청나게 김정은이 비방하는 안티 유인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사상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사일 쏘면서 열받았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알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협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야 자제해라. 삐라 뿌리지 마라. 산소 이거 띄우지 마라. 그런데도 국가 말 안 듣고 또 띄워. 사상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려면 우리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십시일반 모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YMCA 3,000명 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회원들. 그러다 보면 뭐 우유 보내기 운동하네.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우리 그라도 뭔가 어디다 기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보태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럼 뭐 요즘 뭐 바포 운동 노숙자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거 잘 나갈 때는 너무 잘 됐잖아요. 요즘은 또 질병까지 하니까 또 와서 못 먹게 되니까 그것도 못 하게 되고 더 굶주리게 되고 또 후원하는데 또 많이 끊기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어려움을 당하면 또 삼중고가 또 계속 같이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그래서 이 NGO 단체들은 이런 것도 대비를 해놔요. 비축 식량도 있어야 되고 비축 모금액도 있어야 되고 만약 이렇게 힘든 것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버틸 건가 그것도 해놔야 돼요. 자 6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